먼저 이제 첫 번째 화면은 저희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이제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관리비 수입을 살펴보시면 관리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비를 다 모아서 각 세대에 부과를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의미하는 거죠. 이와 같은 관리비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을 이제 독립적인 상황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는 항목이 될 겁니다. 단순히 비용을 배분하는 과정에 있는 것 뿐이니까요. 그 다음 관리비용. 관리비용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관리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이제 그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그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일부 거래들, 예를 들어서 일반 관리비 중에서 그 밖에서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했을 때,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같이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이 있고 또 다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서 또 살펴봤다시피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 이제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일반 관리비나 경비 청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는 거죠. 그와 같은 경우라면 또 부가가치세가 각각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음 경비비, 일반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비, 경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소독비. 소독비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보건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승강기 유지비.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부가가치세를 가산해서 사업자에게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수선유지비. 일부 검사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수선유지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했다든지 외부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이 수선유지비가 또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부는 포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탁관리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용역의 제공에 따라서 지급하는 수수료인 거죠. 따라서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 위탁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전기료,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하셔야 됩니다. 수도료, 앞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수돗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이 없을 거고요. 난방비, 가스 사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하셔야 됩니다. 생활 폐기물 수수료,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보건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요. 면세 대상입니다. 다음 정화조 오물 수수료, 일반적으로 정화조 오물 수수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건물 보험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따라서 면세 대상입니다. 입대위 운영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어떤 경우는 수석상을 그냥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부 항목,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무튼 부가가치세를 같이 포함해서 납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기수선비,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이 관리비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관리 비용의 항목의 경우에는 어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관리 비용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관리 수익, 관리 외 수익, 관리 외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임대 수입 면세 대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중개기 임대 수입, 장소 제공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죠. 따라서 과세 대상입니다. 이자 수입,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죠. 면세 대상입니다. 게시판 광고,
알뜰 시장 이 두 가지는 장소를 제공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으로 봐서 과세 대상입니다. 재활용품 수입, 이것은 폐지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 대상입니다. 검침 수입, 검침이라고 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 역시도 과세 대상인 거고요. 고용 안정 사업 수입, 일자리 안정 자금 수입, 공공기관 또는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이죠.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할 때 감안하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연체료 수입, 연체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음 관리 외 비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노인정지원금,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노인정지원금은 매달 1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상관없습니다. 투표 참여 촉진 비용, 검침 비용 전부 비슷한 상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재활용품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에는 재활용 수거비를 재활용 업무를 담당했던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재활용 이제 수거를 위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납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될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송 비용. 여러 가지 소송 비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는 이제 소송 비용 관련된 부분, 뭐 인지세라든지 송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소송 비용은 부가가치세와 상관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주민 공동시설비. 주민 공동시설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주민 공동시설을 이제 관리하는 당사자에게 인건비 성격으로 어떤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음 세무대행수수료. 부가가치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대행수수료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목적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서 세무대행수수료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요. 수익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수수료. 약 4,000원, 4,400원 정도 하는 건데요. 이 역시도 수익사업이 아니면 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것이고 그 목적이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연체 독촉비 관련이 없을 거고요. 예비비, 공동주택의 목적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개정 과목은 관련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어떤 개정 과목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개정 과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되느냐 또는 관련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개정 과목에 속해 있는 개별적인 거래의 속성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점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거래들을 모두 다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종합 사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합 사례를 보면서 각각의 거래들이 어떻게 분계 처리,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그 이후에 운용성과표와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까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월 중 승강기 유지비 55,000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55,000원이 집행이 됐고요. 위탁관리수수료 22만원, 어린이집 임대 수입, 이건 수입입니다. 44,000원, 재활용품 수입 33,000원, 세무대행 수수료 22,000원,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16,5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죠. 먼저 승강기 유지비, 목적사업, 수익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 거죠. 따라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은 맞는데 해당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할 거니까 부가세를 포함한 총 55,000원 전체를 다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관리 비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자금이 나갔으니까 예금으로 처리했을 거고요. 그 다음 위탁 관리 수수료, 위탁 수수료.
부가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당연히 부가세를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위탁관리수수료는 공동주택의 목적사업,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수수료와 합산해서 다 같이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관리비용. 그래서 예금 22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수입입니다. 어린이집 임대 수입 4만 4천 원. 어린이집 임대 수입은 면세 대상이죠. 따라서 4만 4천 원 들어왔다면 그 전체를 다 어린이집 임대 수입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당연히 예금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수입. 재활용품 수입은 재화의 공급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3만 3천 원이 들어왔는데 이 중에서 3만 원은 재활용품 수입으로 3천 원은 국가에 납부를 해야 되니까 부가세 예수금으로 잡고 3만 3천 원 입금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무대행료 2만 2천 원에 대해서는 자, 세무대행료는 사업을 위해서 비용이 발생을 한 거죠. 따라서 2천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행료는 2만 원까지만 비용을 처리를 하시고 2천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서 자산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공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만 2천 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제 출금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민공동시설 이용료.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죠. 공동주택의 어떤 이제 그 목적 사업을 위해서 입주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이 비용 역시도 부가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용이 집행되는 시점에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라고 해서 예금, 자금 집행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항상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관리 비용들이 발생을 했으면 그 관리 비용들에 대해서 관리비 수입을 잡아야 되는 거죠. 관리 비용이 5만 5천 원, 22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비 수입 27만 5천 원 잡고 미부와 관리비 2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공개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입력한 점표들, 회계 처리들을 다 모으면 다음과 같은 운영성과표와 재무상태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